아직까지 주식을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주식이 돈 벌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주식은 즐기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도 주식 자체의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내가 정말 꾸준히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즐기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지거나 본전 회복이라는 압박으로 뒤틀리게 된다면 자연스러움이 가져다 주는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성공하는 게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꼭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으시고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어떤 식으로 걸어왔으며 방식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그 유명한 전설의 박스피 시절에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상승하든 말든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위에서는 아무도 주식을 하지 않을 때, 일반인 대부분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거래대금 또한 현재 거래대금의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던 시절에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처럼 무지성 상승에 시장의 덕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했기에 단순 운빨에 맡기며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실패하고 느낀 점은 일단 나도 개미이긴 하지만 개인들과 반대로 길을 걷겠다 생각을 해서 종목 선정부터 바꿨습니다. 종목 선정부터 아무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수급 종목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공략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란 오랜 시간을 겪다 보니까 느낀 점은 주식은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변화하고 그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어야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따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던 거 꾸준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노력을 한다던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는 이 주식 일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기에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걸어온 길은 2013년 정도 이 박스피 시절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급 매매와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심에 되는 것은 수급 매매이며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큰 틀에서만 노는 것이지 제가 모르는 매매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동매매가 지금보다 훨씬 심하긴 했지만 최대한 이 큰 틀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 큰 틀은 수급 매매입니다. 이때 지금처럼 제가 밥 먹듯이 거래대금을 본 것도 아니고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때는 뭐 거래대금을 신경 쓴다던가 그게 아니라 오직 시장에서 좀 수급이 괜찮은 것들 대신에 수급이 괜찮다고 무조건 따라 산다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급이 좋을 때 수급이 어떤 식으로 좋을 때 반응이 오는지를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그런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는 수급 매매가 좀 유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잠중 추정치란 이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뜨는 시간이 있는데 떴다 하면은 그 특정한 아주 강한 수급대 묻지마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경쟁이 심하긴 했지만 욕심만 없고 적당히만 먹을 줄 안다면 충분히 수급 매매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었으며 이때 제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계좌가 500만 원대에서 1억까지 억대 시드까지 순식간에 불어났으며 2억 3억까지는 좀 쉽게 불어났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유행입니다. 유행이 지나고 나면 그게 잘 안 통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 시드가 2억, 3억 정도 되니까 잘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하다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그 전에 통하던 방식이 잘 통하지 않게 된다면 또 새로운 걸 찾아서 무리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 매매에서 갑자기 뭐 가치 투자로 변한다던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주식 생초보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수급 매매로 날라다녔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틀어버린다면 주린이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갑자기 정체기가 왔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틀에서 최대한 변화하려고 이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한 계좌를 보시면 아마 이쯤에 2017년, 18년쯤에 정체기가 왔을 겁니다. 그전에는 500에서 6억까지 5, 6억까지 순식간에 시드가 불어났었는데 그 뒤부터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벌리고 뭐 손실이 한 달에 마이너스 50만 원. 그 정체기가 1, 2년 정도 있었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정체기 참 힘들었습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그 1, 2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식을 매매한다면은 제가 처음 깡통 찼던 것처럼 될 수가 있다 느껴가지고 큰 틀에서 응용했던 것 같으며 수급 매매는 아마 제 기억으로 이때 박스피에서 벗어나던 시절 이때부터는 좀 돈이 몰리고 뭐 테마 주도주들 업종 그런 걸 잘 찾아다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틀에서 갑자기 변화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제가 정체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기 때문에 딱 이거 하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잘 통하던 시절이 있었으며 이제는 이 매매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예전 방식을 떠올려 가지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물려버리기 십상이지 뭐 10번 한다면은 3번 정도는 성공시킬 수 있겠지만 나머지 날리는 돈이 아마 상당히 뼈아플 것이기에 더는 하진 않지만 이 기본적인 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매하던 방식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평생 경험과 매매 틀로 쓴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적용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자, 정체기 이후에 이제 변화의 시작인데 그 전의 방식 이거는 절대 잊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가 매매, 거래대금 매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뭐 무조건 신고가 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신고가 간다 하더라도 뭐 그전처럼 수급이 좀 안전적이던가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 괜찮은 상태에서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매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신고가를 찍은 게 아니라 이런 탄탄한 수급에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수익 매매를 성공시켰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올라가는 것도 물론 할 수 있긴 있지만 이 기본적인 틀까지 받쳐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틀린다 하더라도 손절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종목을 고를 때는 수급은 꼭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좀 오랜 시간 동안 정체기가 있은 뒤에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다녔는데 한 방에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틀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다가 신고가 매매, 거래대금 매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도 연습 계좌로 1주씩 매매를 한다던가 1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넣어 놓은 다음에 그 연습 계좌를 통해서 노트에 기록하고 노트의 승률과 또 타점 같은 거 여러 가지로 많이 기록을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트 같은 것에 기록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혹시 매매 일지나 이런 기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꼭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내 부족한 점들과 보완해야 될 것들 분명히 뭔가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록을 하진 않지만
지금을 만들어주는 것에 기록이 참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변화를 하기 시작해서 2019년부터 폭락장까지, 이때는 시장 주도주, 거래대금 쪽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 이때 폭락 때는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했냐면 시젠 같은 키트주, 마스크주,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다가 그 전에 활용했던 것을 한 방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활용했다면 계속 기억을 하면서 합쳐가지고 이걸 운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매매가 안 통한다고 그냥 딱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경험 통해서, 그리고 주도주, 거래대금 플러스 전부 다 경험이 되어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응용하고, 처음에는 이 하나의 틀, 이 하나밖에 몰랐는데 점점 뭐 시장 주도주, 거래대금, 지금은 눌림목이나 스윙 단타, 오버나잇 여러 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전처럼 정체기가 1, 2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할 자신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락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상승장이 왔습니다. 이 상승장에서 제가 주식을 계속 들고 있진 않았지만 단타만 쳤다 하더라도 제 인생에서 아주 짭짤한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했던 매매가, 수급 매매는 당연히 기본, 시장 주도주, 거래대금, 신고가 돌파 매매에 주력을 했습니다. 시장의 신고가답게 신고가 종목들이 매우 많이 나와서 신고가 돌파 매매를 잘 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돌파하는 것을 최고점, 꼭대기에 잡는 게 아니라 그 돌파하는 분위기 미리 맞춰가지고 눈치를 잘 채고 손절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조건 단타였는데 그 전에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에서 몇 개월 동안 제 기준에선 장기 투자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한 종목이라서 별 의미가 없고 그 종목을 제외한다면 무조건 단타만 쳤습니다. 이런 시장, 엄청나게 좋은 시장, 앞으로 기회가 올까 말까 하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시장에서 단타만 쳤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더 잘했다면은,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좋았겠지만 경험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장이 다 오르니까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시작했는데 참 이 변화의 타이밍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버나잇이랑 스윙으로 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거래대금 신고가 돌파 매매에 주력을 했다면 2021년 6월쯤에는 오버나잇과 스윙도 적극적으로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 번씩은 깔짝 거렸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전용 계좌까지 따로 만들면서 매매를 시작했는데 왜 안 떨어지지에 대한 생각과 눌림목 매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경험치들과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단타뿐만 아니라 오버나잇과 스윙도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장인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진정이 되고 또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아마 잘만 한다면 엄청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현재는 눌림목, 거래대금, 왜 안 떨어지지 매매, 오버나잇 스윙, 그리고 장기 투자까지 금리 인상이란 압박이 있지만 제가 투자한 해외 리츠는 딱히 그런 걱정은 없는데 전쟁이 심하게 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만간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생각했던 것이 개인들이 사는 거 말고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책을 본다던가 남한테 배운 것도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내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꼈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이 종목을 보는 눈과 매매하는 방법을 키워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 없던 운도 생길 수밖에 없기에 주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한 틀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으며 정체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기가 정말 많아져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있지만 자신감 역시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식을 단순히 돈벌이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주식이 돈 벌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주식은 즐기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도 주식 자체의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내가 정말 꾸준히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났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즐기는 과정에서 돈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지거나 본전 회복이라는 압박으로 뒤틀리게 된다면 자연스러움이 가져다 주는 보상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성공하는 게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꼭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으시고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스마트한 개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